지난 영상에 이어 히바툴라 아훈드자다와 탈레반 주요 지도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흐타르 만수르가 2대 지도자로 있었던 1년 동안 탈레반 내에는 내부 갈등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2016년 5월 21일 만수르는 미국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탈레반의 내부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며 탈레반 3대 지도자가 된 자가 바로 히바툴라 아훈드자다입니다. 1961년 아훈드자다는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주 판자이 지구에서 태어났는데 그 역시 아프가니스탄 다수 종족인 파슈툰족 출신입니다. 아훈드자다의 아버지 무하마드 아훈드는 마을 모스크의 이맘, 쉽게 말해 교단의 지도자이자 종교학자였는데 그래서 가족들은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아훈드자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밑에서 철저히 이슬람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며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자 그의 가족들은 파키스탄 퀘타로 이주하게 되는데 아훈드자다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지방으로 가서 한 난민 캠프의 마드라사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아훈드자다는 소련에 대항한 무자헤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보다는 무자헤딘을 교육하는 등 후방 지원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그가 오마르와 어떻게 만나서 인연을 맺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94년 모하마드 오마르가 탈레반을 설립할 때 아훈드자다는 초기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90%를 점령해 가는 가운데 그는 파라주의 권선징악부를 담당하게 됩니다. 권선징악부는 말 그대로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곳으로 이슬람 율법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법으로 제정된 부서라고 합니다. 이후 난가하르 지방의 탈레반 군사법원장,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우국의 대법원 부원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역임하며 탈레반 정권에서의 종교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그는 살인자와 간통자를 공개 처형하고 도둑의 사지를 절단하는 등 이슬람 율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따라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1년 9.11 테러 이후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 탈레반은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훈드자다는 조직의 종교학자위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이슬람에는 파트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궁금히 여기는 사안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저촉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여 이슬람 법학자들이 내놓는 의견입니다. 아훈드자다는 탈레반 내 대부분의 파트와를 내놓았으며 1대 지도자인 오마르와 2대 지도자인 만수르는 이슬람 율법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아훈드자다와 상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탈레반 내 종교 문제를 담당하며 아훈드자다는 탈레반 주요 지도자 의결기구인 케타슈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1대 지도자인 모하마드 오마르의 사망이 공식화되고 아흐타르 만수르가 2대 지도자로 공식 선언되면서 아훈드자다는 군사 업무를 담당하던 시라주딘 하카니와 함께 만수르의 대리인으로 선출됩니다. 한편 만수르가 2대 지도자가 된 탈레반 내에서는 1대 지도자의 아들 무하마드 야쿱을 지지하는 이들로 인해 내부 갈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5월 21일 미군의 드론 공격에 의해 만수르가 사망하게 되고 탈레반 지도자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도자 후보는 총 3명, 대리인이었던 아훈드자다와 하카니, 그리고 오마르의 아들 야쿱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 25일 탈레반 3대 지도자로 아훈드자다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갔는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다른 두 후보였던 하카니와 야쿱이 아훈드자다의 대리인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포함한 케타슈라의 모든 지도자가 만장일치로 아훈드자다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부 통합된 새로운 탈레반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훈드자다는 만수르가 살해당한 것에 대해 외국군과 아프간 정부에 복수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알자지라를 통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외국과 아프간 정부는 안전벨트를 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훈드자다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은둔형 지도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통합을 강조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합니다. 현재 탈레반은 최고 결정권자인 아훈드자다를 필두로 여러 부지도자들이 역할을 나눠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압둘 가니 바라다르, 오마르와 함께 탈레반 설립 멤버였던 그는 오마르가 지도자이던 시절부터 탈레반 2인자였습니다. 이후 CIA와 파키스탄 정보부 ISI의 합동작전으로 체포된 이후 2018년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평화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석방되어 2019년 1월부터 카타르 정치사무소장으로 재직하게 됩니다. 사실상 탈레반의 외교를 책임지며 2020년 카타르 도하에서 체결된 아프간 정부와의 합의에 직접 참여했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도 직접 통화한 인물입니다. 다음은 1대 지도자였던 오마르의 아들인 무함마드 야쿱으로 30대의 젊은 군 총사령관입니다.
만수르가 2대 지도자가 되었을 때부터 지도자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3대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대신 아운드자다의 대리인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아운드자다의 또 다른 대리인인 시라주딘 하카니가 있습니다. 그는 45세 정도로 추정되는데 아프간에서 무자비하기로 악명 높은 무장단체 하카니 네트워크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하카니 네트워크는 그의 아버지 잘랄루딘 하카니가 소련과의 전쟁 당시 설립한 단체입니다. 1996년부터 탈레반과 동맹 관계로 이어오다 2018년에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들인 시라주딘 하카니가 지도자에 올랐습니다. AFP에 따르면 하카니 네트워크는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연락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으로 계속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막대한 전쟁 비용을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하여 탈레반과의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탈레반과 평화회담을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부터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 특사가 된 잘메이 할릴자드는 우여곡절 끝에 2020년 2월 29일 탈레반과의 평화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 합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탈레반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토우국과 미국 간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합의라는 공식적인 제목의 합의문이 작성되는데 이 주절주절한 듯한 합의 제목은 탈레반이 이끄는 아프가니스탄 토우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은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깨지 않았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어진 이름인 듯 합니다. 이를 일명 도하 합의라고도 부릅니다. 알카에다와 같은 극단주의 무장 조직이 탈레반 통솔 지역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탈레반이 약속을 하면 미국은 그 대가로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나토 동맹군을 서명일로부터 14개월 안에 모두 철수하기로 한 것이 도하 합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도하 합의는 잘메이 할릴자드 미국 아프간 특사와 탈레반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압둘가니 바라다르가 만나 서명하는 것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언급하며 용감한 남녀 장병들을 집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3일 탈레반은 쿤두즈주와 헬만드주의 아프가니스탄 보안군을 공격했습니다. 물론 미군 주도 연합군에 대한 공격은 중단되었지만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보안군을 향한 공격은 훨씬 더 증가하여 합의 후 45일 동안에만 무려 4,500건의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도하 합의 이후 1년 동안 12,000명에 달하던 미군을 2,500명으로 차츰씩 줄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2021년 1월 21일 탈레반과 도하 합의를 진행했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 미국의 정권이 교체됩니다. 2021년 2월 28일 탈레반은 도하 합의 1주년을 맞이하여 탈레반군 포로 5,000명과 연합군 포로 1,000명이 석방됐고 아프간 정부와 내부 협상이 시작됐다며 미국은 2021년 5월까지 완전 철군 약속을 이행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던 2021년 4월 14일 바이든 행정부는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는 9월 11일까지 주둔 미군을 완전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계속 지원한다고 해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20년간 무려 2,60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부패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많은 돈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 미국 아프간 재건 특별감사관실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건 자금 630억 달러 중 190억 달러가 횡령 사기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밤을 지배하는 탈레반 정부 그림자 주지사에 공식적으로 지배권을 넘겨주는 지역들도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아프간인들은 부족주의와 종교의식이 깊어서 혈연 관계라면 탈레반과 내통하는 병사들도 많았으며 병사들의 훈련 의지도 아주 약했습니다. 지금껏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된 미군 2,400여 명이 사망하고 재건을 위해 투입된 민간인 4,000여 명이 사망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미군의 철군 명령이 떨어지자 탈레반은 2021년 5월부터 무서운 속도로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21년 7월 2일 밤 미군은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바그람 공군기지를 철수했습니다.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군에 알리지 않아서 아프간군은 미군이 떠난 지 2시간 뒤에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빈 공군기지는 약탈꾼들에게 털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8월 6일부터 탈레반은 도시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여 34개 주도 중 33개를 함락시키게 되는데 2021년 8월 10일에 이르러 아프간 국토의 65%가 탈레반 통제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은 수도인 카불로 진군했습니다. 사실 탈레반은 미국과의 평화적 이양 합의를 통해 8월 31일까지는 카불을 점령할 계획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는 해외로 도주해버렸습니다. 이때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려져 큰 비난을 받는 중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도주하고 아프간 보안군도 싸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탈레반은 생각보다 일찍 수도 카불을 점령하게 되고 결국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은 멸망하게 됩니다.